안녕하세요. 염치를 밥 말아먹은 인간들의 처절한 끝을 지켜봤던 4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 어쩜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답니다. 제가 이토록 화를 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에게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던 그때의 사건,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백반집을 운영하셨어요.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운영하다 보니 정말 매일같이 오시는 손님분들이 많았답니다. 부모님은 주 6일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셨고 정말 부지런하게도 움직이셨어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며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시고 매일 새로운 음식을 하셨죠. 특히나 아빤 엄마의 전용 보디가드셨는데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양손 가득 물건을 쥐고 있어도 작은 봉지 하나도 엄마가 들지 않게 하실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진짜 사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늘 음식에 청소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시고 들어오면 아빠는 항상 엄마 다리를 주물러주곤 하셨고요. 저와 남동생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매일 그 모습을 봤었답니다. 아우,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 어떻게 둘이서 떨어지질 않아? 당연하지. 이 아빠한테는 엄마밖에 없구만. 니들은 나중에 시집가고 이 집 떠나겠지만 이 아빠랑 엄만 평생 짝으로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네 엄마가 좋지. 너도 나중에 시집가봐. 이 아빠 엄마보다 네 신랑이 더 좋을걸?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나중에 결혼한다면 저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실제 결혼하게 된 건 바로 30대 초반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전 평범한 직장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게 됐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둘,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누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어요. 사실 작은 시누이랑은 저랑 잘 맞았어요. 작은 시는 좀 세심하고 배려심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서 첫째를 낳고 2년 털로 둘째를 낳고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작은 신우가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줬던 것 같아요. 늘 제 생일 땐 절 위한 선물을 해주곤 했었고요. 아마 저희 둘째가 한 3살쯤 됐을 때 작은 신우이가 제 생일 전날에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며 집으로 온 날이 있었네요. 그때 전 작은 신우이가 저에게 준 선물을 받고 정말 감동을 많이 했었어요. 바로 제게 화장품 세트를 사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올케, 이거 내가 이것저것 골라봤는데 올케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올케 처음 시집 왔을 때 진짜 곱고 예뻤다고 내가 그랬지? 나도 애 키워봐서 알지만 아유, 애 키우다 보면 화장이 뭐야. 세수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지. 그래도 가끔씩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이거 쓰라고. 올케 저번에 화장품도 제대로 없다면서 그랬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 어머, 형님, 어떻게 그 얘기를 다 기억해서 이런 걸 사오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유,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올케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올케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 그런 마음 꾹지 않고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더 고맙지 뭐. 생일 축하해. 사실 수년의 직장 생활 하던 걸 결혼하고 애 낳으며 한순간에 다 그만두고 가정에만 몰두했던 시기였는데 작은 신우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제가 30대 중반에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작은 신우가 결혼 축하 선물도 따로 보내줄 정도로 정말 절 많이 신경 써줬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절 누구보다 무시하던 사람도 있었죠. 그건 바로 큰 신우였답니다. 큰 신우인 능력 있고 착한 큰 심해부와 결혼해
조금 편안하게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커서 매일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똑같이 저도 가정주부를 애 키우며 살았음에도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나 봅니다. 항상 절 만나면 불쌍한 우리 남동생 하면서 절 비꼬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전날 회식 때문에 술병이 나서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한 날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누인 모르는 척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영우가 진짜 요즘 힘든가 보다. 우리 영우 어릴 때부터 한 번은 안 아프고 씩씩했던 앤데 어쩜 가족 모임에도 참석 못할 정도로 아프다니. 옳게 우리 영우 잘 챙겨주는 거 맞지? 큰형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 어디 아픈 거 아니고 어제 회식한다고 새벽까지 술 마시느라 술병이 났다고요. 뭐 다른 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유, 술병도 술병 나름이지. 몸이 축 나니까 술 마시니까 한 번에 훅 그렇게 아픈 거잖아. 옳게 나한테 우리 남동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옳게 알지?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 너무 고생시키지 마. 옳게도 이제 애 다 키웠으니 나가서 돈도 벌고 그래야지. 부부가 서로 힘 합쳐서 사는 게 부부 아니야? 전 큰 신우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도 결혼하고서 조카들 낳고 직장 한번 다녀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한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절 대신에 화를 낸 건 다른 시댁 식구들이었답니다. 시부는 큰 신우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요. 야야, 남가영 너나 잘해, 어? 네 남편 저렇게 말라가는 건 보이지도 않어? 너야말로 자식들 이제 학교 다니면 나가서 돈이라도 한 푼 벌어봐. 맨날 저 놀러 다니기나 하고 말이야. 내가 정말 우리 큰사에 볼 낯이 없어. 아이, 아빠는 갑자기 나한테 그래? 나야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돌보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랑 영훈애랑은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남한테 그런 말할 정신 있으면 본인부터 되돌아봐.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시부가 나서 상황을 정리하면 큰 시누인 더 이상 저에게 몰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가 신우한테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시부가 왜 큰 신우한테 잔소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가 30대 후반이 됐을 때 친정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아빠가 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였어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술을 드시거나 하지도 않으셨던 아빠였는데 갑작스러운 암 판정은 저희 친정집에 큰 충격이었답니다. 결국 엄만 아빠의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고향에 내려가시겠다며 선언하셨어요. 암 수술 받고서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고 엄만 차근차근 이사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때 저도 가서 많이 도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엄마가 절 부르시더니 갑작스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제게 백반집을 물려받으라는 거였죠. 백반집 그냥 처분하기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라고 하기도 그런데 제이 네가 좀 해볼래? 너 엄마 닮아서 음식 손맛도 있고 어느 정도 할 줄도 알잖아. 내가? 나야 엄마가 그거 맡아서 해보라고 하면 좋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아유, 괜찮고 말고. 뭐 우리 딸이 한다 그러면 엄마가 더 안심되고 좋지. 어차피 처분하려고 하면 시간도 꽤나 걸리고 그런다던데 차라리 우리 딸이 하는 게 더 낫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음식하는 걸 곁에서 많이 지켜봤던 전 곧잘 따라 했었고 엄만 그게 생각이 나셨는지 저에게 가게를 물려받겠냐며 제안을 하신 거였습니다. 거기다 직원분들도 그만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을 하시고 계셨던 터라 더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전 엄마의 백반집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백반집 하면서 가게를 들이고 와 있을 자그마한 공간도 있으니 차라리 제가 취업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전 백반집을 운영하게 됐고 엄마 아빠는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시게 되었죠. 남편은 처음에 제가 백반집 운영을 한다길래 좀 비웃긴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냐, 장모님 없이 잘할 수 있겠느냐 하며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생활비만 딱 잘라서 주겠다며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정말 치사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제가 40대 초반이 됐을 때 시댁에 큰일이 생겼어요. 큰 시매부가 정말 가정적이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 착한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돌아 큰 시누이랑 진짜 치고받고 그럴 정도로 싸워서 큰 시누이가 시댁에 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놀라 남편과 시댁에 찾아갔죠. 가봤더니 큰 시누인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다 쏟고 있고 옆에서 시부랑 시몬 한숨만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봤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나도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빠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도 집안의 보탬이 돼보려고 그런 거라고. 이 자식이 정말 너 지금 당장 가서 싹싹 안 빌어? 안 그래도 전부터 사고 치는 거 강서방이 얼마나 참아줬어 그래. 그런데도 또 사고를 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가지고선 어휴 이걸 어쩔 거야? 아,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잘하려고 한 거라니까. 이거 봐봐. 남편이 나 밀어가지고 여기 멍든 걸 좀 봐보라고.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이 어딨어. 아휴, 진짜 속 터져서 정말. 넌 강서방이 남편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알고 봤더니 큰 씨는 큰 시매부 몰래 모아둔 돈도 싹 빼고서 투자란 것도 모자라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다가 그걸 죄다 날려먹은 거였어요. 사실 전에도 큰 신우가 체인으로 음식점을 한번 열었었는데 그때도 허세가 잔뜩 들어서 가게 관리는 제대로 못하며 밖으로 나돌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음식점도 쫄딱 망해 말아먹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또 사고를 치다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착한 큰 시매부가 눈이 돌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판 싸워서 이혼하겠다며 짐 싸들고 나온 큰 신우를 보며 다들 한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모든 사정을 듣고 나니 큰 신우 편을 들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희 남편만이 큰 시누이가 불쌍하다며 편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다들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누나 괜찮아? 아유 아프겠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우야, 누나 진짜 힘들어. 누나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겠니? 넌 이 누나 이해하지?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매형은 도대체 왜 그랬대? 내가 좀 얘기를 해볼까? 아니야, 나 그 사람하고 이혼할 거야. 도저히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웃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큰 신우 편을 들어주는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이혼하겠다며 떵떵거리는 큰 신우를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시부와 작은 신우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몬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솔직히 내가 보기엔 언니가 엄청 잘못했어. 형부가 언니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었잖아. 근데 이렇게 사고를 치면 어떡해? 당장 집에 가서 형부한테 사과해. 그래, 남가영 너 가서 얼른 강서방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 이혼은 얼어 죽을. 너 이혼하고 집에 다시 와도 절대 안 받아줘. 알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그래.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남들은 첫째라고 오냐오냐 한다는데 아빠는 왜 맨날 내 편을 안 들어줘? 싫어. 나 이혼할 거야. 고집불통 큰 시누인 끝까지 그렇게 이혼을 고집하게 됐고 결국 큰 시누와 큰 시매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뻔뻔하게도 큰 시누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며 애들 양육권이며 모두 주장을 했다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생 전업주부로 일도 안 했고 그렇다고 살림도 잘했던 게 아니었던 큰신우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애들 양육권도 갖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카들이 아빠와 살겠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큰신우인 자신이 아닐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큰신우가 이혼을 하고 갈 곳이 없게 되자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큰신우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유독 남편은 큰신우를 그때부터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젊었을 때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 큰신우이가 남편을 거의 업어 키운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애틋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이 가정도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전 한동안 백반집을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 월급 중 생활비를 제외하고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질 못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카드 내역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길래 별 생각 없이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현금 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당신 현금 서비스 받았어? 당신이 갑자기 이걸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월급은 어쩌고? 아니, 급하게 큰 누나가 돈 없다고 막 쓸 데가 있다고 하잖아. 마치 월급 바로 전이라 현금도 없고 그래서 현금 서비스 좀 받은 거야. 뭐?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원도 넘게? 큰형님 이제 좀 나가서 일을 하시던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큰 누나가 그 나이에 어디 밑에 들어가서 일을 어떻게 해. 큰 누나도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은가 봐. 어차피 집도 있고 그런데 급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니 누군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아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건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큰누나 힘들게 일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걸 듣고 나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연말이 늘 보너스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보너스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못해도 몇백은 나왔던 터라 하루는 궁금해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거 큰 누나 줬는데. 뭐? 아니, 그 돈을 다 큰형님을 줬다고? 아니, 왜? 왜긴 왜야. 누나가 돈이 없으니까 줬지. 그거 있으면 그래도 한 1년은 빠듯하더라도 용돈으로 쓸 수도 있잖아. 뭐라고? 여보, 당신 애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애들한테 쓸 생각은 안 했어? 아이, 그거야 우리 생활비에서 저축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너스는 오로지 내 돈인데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족은 생각지도 않고 큰 시누이만 저렇게 안쓰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백반집을 운영하는 동안 제 백반집 수입엔 손도 안 댈 테니 자기도 생활비만 내고 나머진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이러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니 더욱 어이가 없더군요. 솔직히 시댁에선 남편만 큰 시누이를 불쌍했지 다른 식구들은 다들 속 터져 했거든요. 큰 시누가 이혼하고서 시댁에 들어와도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허구헌나 놀기만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전날 다 같이 모여 음식을 하는데도 큰 시누인 늦게까지 잠을 자느라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거의 오후가 다 돼서야 깨어난 큰 시누인 나오자마자 밥을 찾더라고요. 아우 배고파. 아직도 음식 다 안 했어? 엄마 나 밥 좀. 얘는 정말 다들 일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차려 먹든지. 왜 성질이야? 엄마 꼭 올케만 오면 나한테 성질이더라. 올케 나 밥 좀 차려줘. 그러자 시부가 참다 못해
큰 신우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손발 멀쩡히 있으면서 지금 누구더러 밥을 차려달래? 며느리가 네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너 이러지 말고 나가. 어? 자꾸 속 터지게 할 거면 꼴도 보이지 말라고. 아, 왜 나한테 그래, 아빠? 내가 차려 먹으면 되잖아, 차려 먹으면. 아휴, 말년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선, 아휴. 시부모님은 40이 넘은 이제 50을 바라보는 큰 신우가 정신도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꼴을 보고선 기가 막혀 하셨고, 저에게 너무 창피해하고 민망해 하셨죠.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 신우인 끝까지 철없이 굴더라고요. 명절날 작은 신우는 일찍 차례 지내고서 시댁으로 왔는데 작은 신우이가 큰 신우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언니 거기서 일할래? 공장 격리인데 복잡할 건 없고 그냥 앉아서 일만 하면 돼. 숙소도 제공한다니까 여기서 나가서 거기서 언니 혼자 편하게 살아. 어? 뭘 나가 살아. 아우 싫어. 난 여기 살 거야. 그리고 뭐 공장? 야, 넌 이 언니가 공장 격리로 일하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차, 너도 생각을 좀 해서 일자리를 말해줘야지. 내가 무슨 공장 격리 들어가. 아우 됐어. 언니, 언니 지금까지 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 내가 사정사정해서 일자리 구한 거라니까. 아이 그냥 한번 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건데. 아우 몰라. 나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였습니다. 큰 신우의 철없는 말을 듣고 결국 시부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당장 짐 싸서 나가고 나가서 너 어떻게 살든 말든 너 알아서 살아. 오늘부로 너 이 집에서 나가.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또? 왜 그래? 넌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 나이 이제 50이야, 50. 이 애비랑 네 애미도 이제 70이 넘었다고. 언제까지 딸 자식 뒤치다거리 해야 하는 거냐? 차라리 네 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 살아. 아, 왜 그래? 내가 돈이 어딨어. 뭐 길거리에라도 나 앉으라는 소리야? 어? 돈이 없으면 그래야지. 아, 돈 없으면 길거리에다 가야지. 아유, 정말. 결국 시부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큰 신우인 그 말을 듣고서도 억울하다며 찡찡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친정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자꾸만 큰 신우이가 불쌍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큰 누나 좀 불쌍하지 않아? 명절이라고 내내 집에만 갇혀있고 당신도 알겠지만 큰 누나 나이 어디서 일을 써주겠어. 안 그래? 뭐 그러긴 해도 찾아보면 일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 식당만 해도 일하시는 분들 연세가 큰 신우이보다 훨씬 많으신 분도 있잖아. 아버님 심정도 난 이해해. 그래도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 누나가 돈이 어디 있다고? 누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아휴, 자식들도 안 보고 양육비도 못 주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불쌍하잖아. 처음엔 왜 자꾸 큰 신우가 불쌍하다 그러며 연부를 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전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점점 정내미가 떨어지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자식들 일엔 이렇게 감정적인 적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이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할 쯤 되었을 때도 옷 하나 브랜드로 사주면 그게 그렇게 아깝다느니 어쩌다느니 아주 세상 짠돌이처럼 굴었거든요. 그렇다고 애들과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주말엔 자기 피곤하다며 내내 방에서 낄낄대며 TV나 보고 있고 애들이 시험이라도 잘못 보면 면박이나 줄 알지 마음 한번 알아준 적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큰 신우한테만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백반집을 물려받은 지 8년쯤 지났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 마침 백반집을 운영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좀 큰 상가 분양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전 백반집을 큰 곳으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그곳에 분점처럼 하나 더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고민을 하는 걸 친정에 갔다가 엄마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걸 엿듣게 된 남편이 큰 신우한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턴가 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식당에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전 밥이라도 먹으러 온 줄 알았죠. 솔직히 그전까진 사람 많이 가는 곳은 지저분하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며 한 번 온 적도 없었는데 제가 백반집 운영하며 진짜 처음으로 왔길래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오더니 갑자기 주방에 가선 앞치마를 둘러매고선 일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좀 당황해 큰 신을 말렸죠.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 왜 갑자기 일을 하세요? 아유, 옳게. 나 봐봐. 나 일 잘해. 내가 이래봬도 전에 식당까지 오픈했던 여자야. 일 하나 시키면 잘한다니까. 봐봐.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아이, 옳게 혼자 고생할까봐 그러지. 이거 봐봐.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치운다고. 뜬금없이 와선 일을 도와주는 큰 신을 보고 전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전 그럼 큰 신우에게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했는데도 큰 신우는 못 들은 척 자꾸 홀에서 서빙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큰 신우의 태도에 뭔가 바라는 게 있는가 싶어 가만히 지켜보다 그냥 놔둬보기로 했습니다. 큰 신은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 내내 그렇게 큰 신우의 말도 없이 식당에 오고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 저녁 마감을 하려고 딱 들어오니까 오랫동안 저희 주방에서 일하던 이모님이 절 부르시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 사장님, 아까부터 솔직히 사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왜요, 이모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 사장님 신우이라는 분 자꾸 다른 직원들한테 일을 똑바로 못한다느니 어쩐다니 그러고 있는데 저분 뭐 우리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거 아니죠? 아니, 난 사장님이 가만두시는 것 같아서 별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큰 신우인 제가 없을 때 마치 사장이라도 됐냐 직원들을 막 부려먹었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 백반집에 일하시던 직원분들이 다들 몇 년씩 계셨던 분들이셨다 보니 절 생각해서 꾹꾹 참으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한테 말했던 거였죠.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큰 신우를 불러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형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 아휴, 이유는 무슨 이유야. 옳게 힘들게 일하니까 그런 거지. 아, 이유는 무슨.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뭔데요? 아, 왜 자꾸 오시는 건데요? 형님 자꾸 오시니까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제 마음도 불편해서 그래요. 아,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아, 그래? 아, 그럼 옳게. 내가 옳게랑 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정리하고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할까? 그렇게 그날 식당을 마감하고 직원들 다 보내고 나서 전 큰 신우이랑 둘이 식당 한켠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이가 대뜸 상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영호한테 들어보니까 옳게 상가 하나 분양받았다며? 잘 됐네. 그럼 거기로 이전할 거야? 여긴 어쩌고? 아, 남편이 그래요? 여긴 그냥 처분하던지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왜요? 아니, 옳게도 알다시피 내가 좀 어렵게 살잖아. 아휴, 그렇다고 이 나이 먹고 취업하기도 좀 그렇고. 옳게, 내가 아무리 이혼해도 살림했던 가정주부였던 거 알지? 내 손맛도 좋다니까. 내가 여기 백반집 책임지고 운영해 볼게. 나한테 한번 맡겨봐. 네? 여기를 달라고요? 형님이 인수를 하신다고요? 그럼 권리금이랑 이런 거는요? 뭐? 권리금? 아유, 옳게. 우리 사이 무슨 그런 걸 바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내가 여기 잘 운영하면서 수익금도 좀 떼줄게. 그러면 되지? 아이, 옳게야.
깔끔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안 그래? 너무도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신우의 말을 들으며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쥐어주면서 달라고 해도 부족한데 그냥 달라뇨. 그래서 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형님, 안 돼요. 여기 저 처분할 거고 이전에서 운영하던 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일 없고 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옳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줘야지. 옳게도 참 너무한다. 갑작스런 일이라서 그래? 아, 이게 알았어. 그럼 내가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 좀 해봐. 알았지? 아니, 여기가 좀 그러면 아니면 세상가라도 나한테 넘겨주면 되잖아. 안 그래? 아무튼 생각해보고 연락해줘. 그러더니 큰 시누인 제가 더 말도 하지 못하도록 부랴부랴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전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어떻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저런 욕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집에 가니까 남편이 웬일로 안 자고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대뜸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큰누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그 식당 좀 하겠다는데 좀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해. 큰누나가 엄청 당황했다면서 전화 왔어. 뭐? 지금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당황한 건 나야, 나. 내가 누구한테 이 식당 넘긴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큰누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가족끼리 좀 도우면 좋잖아. 안 그래? 큰누나 집 눈치 보고 힘들어하는데 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 불쌍하잖아. 자식들도 못 보고 불쌍하지 않아? 우리 누나 딱한데 상가 하나만 좀 주자. 당신 하는 걸 주기 그러면 새 상가라도 넘겨주면 좋잖아.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뭐라고? 지금 나더러 그냥 상가를 큰 신우한테 주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아, 왜긴 왜야. 당신은 며느리니까 그러지. 막말로 당신 시집 와서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그놈의 백반집 일한다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 우리 엄마 아빠야 워낙 쿨하고 별 생각 안 하는 분들이라 그렇지. 솔직히 우리 큰누나 나 어릴 적에 나 어버다 키운 사람이야. 그럼 당신이 우리 큰누나한테도 잘해야지. 남편 이렇게 키워준 분인데 안 그래? 전 남편의 얘기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요. 제가 한 게 없다뇨?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랬기에 시부모님도 작은 시누이도 절 배려해주고 대접해준 거였는데 누구보다 가까이서 절 지켜봤던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표정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시누에게 상가를 넘겨주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 불쌍하잖아. 이혼도 하고 어렵게 살고 아빠한테도 쫓겨나고 얼마나 불쌍해. 나 우리 누나 돕고 싶어. 당신 솔직히 백반집도 잘 되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큰 누나한테 좀 베풀자고. 누나가 나중에 잘 되면 갚는데. 어? 뭐? 갚아?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할 때야? 나 절대 못하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큰 시누이도 다시 우리 식당 오지 말라고 당신 얘기해. 왜 쓸데없이 상가 얘기 꺼내가지고 이 소동을 만들어? 뭐? 당신이 뭔 우리 누나한테 오지 말라 명령이야? 야, 가족 걱정하는 게 죄냐? 어? 너 우리 가족, 네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지?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큰누나 이혼했다고 너 무시하는 거지? 야, 너 진짜 못됐다. 어떻게 불쌍한 사람 걱정도 하나 안 하냐?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남편이 마지막 말은 제 분노를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결국 그렇게 터지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 하나를 가지고 나왔네요. 그리고선 남편에게 내밀었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선 엄청 당황해 하더군요. 남편의 손에 들린 건 바로 이혼 소장이었거든요.
전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 아까운 큰 신우 걱정되면 가서 같이 살아.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어? 이혼이라니. 고작 상가 좀 달라는 게 이혼할 사유야? 아니, 왜 그래? 고작 상가? 지금 나더러 고작 상가라고 했니? 야, 네가 나 백반집 하면서 생활비를 나한테 얼마나 줬는지 알아? 고작 100 줬어, 100. 그거 바꿔서 내가 두 아이, 내가 일하면서 벌어다 키웠다고. 알긴 알아? 고작 그거 주면서 넌 애들 위해서 뭘 했는데? 남은 돈으로 네 큰신우 불쌍하다고 생활비 줘, 용돈 줘. 거기다가 뭐? 이번에 오피스를 얻는데 전세금까지 5천이나 줬다며?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떻게 지 자식한테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큰신우한테 5천이란 그 돈을 덥석덥석 줄 수가 있어? 그런 아빠 우리 애들한테도 필요 없어. 그런 남편 나한테도 필요 없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한 일이 저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큰 시누이가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자 오피스텔을 얻는데 전세금까지 본인 돈으로 쳐내가면서 큰 신을 도와주고 있었더군요. 집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 제가 남편 통장을 다 볼 수 있는데도 남편은 그것도 생각도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솔직히 남편이 큰 신우한테 간간히 용돈을 보냈던 건 그래도 가족이고 자기 누나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빌지 마.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나 당신 용서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당장 짐 싸서 신우네 집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여보,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당신한테 잘못했어. 난 그냥 우리 누나가 좀 불쌍해서 나이 먹고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하잖아. 난 그래서 그냥 그런 것뿐이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됐어. 당신이 그토록 아까워하는 큰신우이랑 평생 살 기회 내가 주는 거니까 당장 나가서 큰신우이랑 살아. 난 이미 당신한테 5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거든. 더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여보, 왜 그래?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우리 가족들 먼저 생각하면서 잘할게. 전 그렇게 싹싹 비는 남편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15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서운하고 섭섭했던 날들도 많아 남몰래 울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날은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해? 뭘 잘하는데? 당신 우리 큰애 초등학교 졸업식 온 적 있어? 아니면 입학식 때라도 온 적 있냐고. 큰애 둘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애들 책가방 하나라도 사준 적 있어? 아니면 애들 철마다 새 옷 살 때 좋은 옷이라도 사준 적 있냐고.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뭘 잘한다는 거야? 애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 알아서 척척 엄마 도와주고 있는데 다 큰 당신은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냐고. 여보, 그게... 왜? 큰 신인 50이나 나이 먹고서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당신 도움 받아야 되고 아직 성인도 안 된 우리 애들은 알아서 척척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당신 생각이잖아. 그런 당신을 내가 왜 받아줘? 넌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당신하고 다시 살 생각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 집에서 당신만 빠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 당장 나가. 우리 가족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렇게 전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가족이란 이유로 꾹꾹 눌러담고 참아왔던 걸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가정의 소홀하고 자기 큰누나만 그렇게 위하니 애들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분노해서 절 찾아온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큰 신우였죠. 다음날 제가 식당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데 먼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큰 신우가 식당에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안재희, 너 나와. 너 어디서 감히 내 동생을 내쫓아? 너 지금 시댁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디서 니까짓게 내 동생한테 함부로 대? 너 나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이제 식당 열어 하니까 가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지금 신우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이혼? 네가 뭔데 이혼으로 누네? 너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왜? 그쪽은 더 좋은 거 아니야? 가정 부린 남동생한테 야금야금 용돈 받아 쳤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일한 올케 식당까지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그쪽?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참아주고 감사하다고 생각해. 네 동생 다시 되돌려줄 거니까 둘이서 짝짝꿍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야, 이거 안 놔? 이거 놔! 전 큰 신우의 팔목을 부여잡고서 식당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저도 팔이만한 장사였거든요. 오랫동안 식당 음식도 하고 손수 장도 보면서 쌓은 팔임이 여기서 요긴하게 쓰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에서 쫓겨난 큰 신우는 웃기게도 시댁에 가서 이 사실을 다 털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부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전 시부의 전화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께서 하신 첫마디 말을 듣고서 전 전화를 부여잡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네요. 며느라, 미안하다. 담담히 얘기하는 시부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며느리 고생한다며 절 누구보다 배려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저런 염치 없는 남매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훌쩍이자 시부께선 마치 절 토닥이듯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제 뜻을 존중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죠.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영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다는 것도 들었다. 사실 좀 섭섭하긴 했다만 내가 어떻게 널 잡겠냐. 애비로서 못난 내 탓이라 생각하고 넌 너무 힘들어하지 말거라. 네 가정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도 널 말리지 못하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시부께선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소식을 듣게 된 작은 신우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오로지 큰 신우이만이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큰 소리 떵떵 치며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큰 신우의 태도에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보더군요.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한숨을 푹 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큰누나랑 얘기해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난 큰누나 생각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누난 하나도 고마워 안 하고 있더라고. 나 키워준 거 받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용서? 그럼 당신 큰 신우한테 해줬던 거 다시 다 되돌려 받을 수나 있고? 아니면 되돌려 받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을 수 있어? 어? 아니, 그거야. 이미 준 걸 어떻게 되돌려 받아. 아직 큰 누나 상황이 다 풀린 것도 아닌데. 그래, 바로 그게 당신 마음이야. 내 자식 힘들고 내 아내 힘든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큰 신우 힘든 것만 보이는 게 당신 마음이라고. 여전히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자신이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놈 끝까지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더군요. 큰 누나가 불쌍해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도 자기 입장이었다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사실 이래저래 재산 분할이며 애들 양육권으로 크고 작은 소동이 있긴 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재산 기여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었고 애들 또한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잘 됐고 애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하고서 저희 살던 집을 처분해 새로 분양받은 상가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자 처음엔 저희 엄마도 좀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이젠 고향에서 종종 올라오셔서 식당도 같이 봐주시고 반찬거리도 많이 해주신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반찬을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저희 엄마의 손맛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이야, 이것 좀 먹어봐라. 이거 어떠니? 요즘 반찬 새로 할 거 없으면 이거 한번 만들어서 내놔봐.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만들면 이 맛 절대 안 나는데. 역시 엄마 손맛은 진짜 못 이기겠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여지껏 40년 넘게 살림했는데 당연히 엄마가 잘하지.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 아마 이 엄마보다 더 잘할 거다. 벌써 저희 친정엄마도 연세가 70 중반이 되셨는데 정말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빠도 암을 극복하셔서 고향에서 여유롭게 노을 보내시고 계세요.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친정 부모님께서 앞으로도 쭉 건강하게 제 곁을 오래오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전 시댁은 이혼 후 저는 교류하고 있진 않지만 종종 저의 아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뵈러 가곤 합니다. 가면서 안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이혼 후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일하며 꼬박꼬박 양육비도 보내주고 특히나 애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큰 시누이하고는 이혼 후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그렇게 지낼 걸 왜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서 이 사달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시누인 시댁 식구들에게 완전히 외면받으며 지금은 어디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시댁 친척이 크게 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인부로 일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종 전 시댁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며 후회한다고 한다는데 전 시부모님은 절대 안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거기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부부의 연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애들과 전 남편이 잘 지내서 부디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전히 백반집을 잘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전에 운영하던 백반집을 처분하고 새 상가로 이전했는데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운영도 잘하고 있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저희 백반집을 찾아와 주시는 손님분들에게 그저 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그럼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대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겠지만 유독 가족 관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물론 더 애틋하고 마음이 쓰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과한 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느낀 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최소한 서로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 이번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자영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참 요즘 같은 불경기가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실 텐데 부디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